네, 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제가 몸담고 있는 해부학회가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제가 학회를 가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당일날 저 금요일날 있었던 저희 학회에서 이번에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체질인류학회 체질인류학에서 바라본 한일 관계사와 야외 시대의 개막과 전개 이런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하나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일본 학자 한 분하고 제가 같이 세션을 진행하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 국면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오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이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좀 요약을 했고 일본에서 바라보는 야외 시대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학자 분이 발표를 해주셨고 우리나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양수 학예관께서 이양수 박사가 일본 야외 시대 한 번 더 남부 사람의 이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가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희가 온라인 중계를 한번 마련을 해볼까 따로 기획을 잡아서요.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조목 야외인에 대한 유전학적 분석 현황을 우리 홍종화 교수가 강의를 했고 이혜진 박사가 뼈 고고학 측면에서 바라온 야외인이라는 제목으로 총 5분이 이제 발표를 했죠. 이 발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사실 이 야외 시대와 조목 시대라는 게 단순하게 일본사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그리고 원삼국 시대 한국과 일본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형성 과정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중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뭐 이쪽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진행되어 있다 그래도 뭐 무리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정보 양도 굉장히 엄청나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그 전에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 자체를 지금 못 잡고 있는 면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이번 이 심포지움은 사실은 뭐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개설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을 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관련된 연구를 저는 이제 정년할 때까지 한 1년, 12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정리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발표는 이 당일날 제가 했던 발표는 같은 내용은 같은 음성은 아닌데 동일한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제가 동영상으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크게 생소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관련된 이번 이 심포지움의 성과라면은 이 심포지움과 관련해 갖고 이제 이쪽 연구를 계속할 동기와 주체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대로 학계와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발표했던 내용은 한국 체질인류학에서 보는 일본 야유의 시대의 의미라는 제목이었어요. 뭐 첫 슬라이드는 언젠가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중 구조 모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조몽인이 있는데 대륙에서 이제 도작 쌀농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하고 혼합을 해서 현대 일본인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이중 구조 모델, 듀얼 스트럭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조몽시대인입니다. 그래서 조몽시대인 좀 익숙하게 얼굴 이런 형태 분들이 우리도 있고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죠. 얼굴 형태가 그 야외인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얼굴이 보다 동글동글하고 그 다음에 키가 좀 작고 얼굴의 윤곽이 좀 이 대륙에서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뚜렷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골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요. 실제로 보면은.
이 조몽시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뼈가 발견된 뼈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생활을 영위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조몽이는 기본적으로는 수렵채집인이죠. 수렵채집인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보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기를 굉장히 일찍부터 만들었잖아요. 조몽인들은 거의 뭐 토기가 요즘도 고고학에서 같은 식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기가 제작된 연대, 처음 시작된 데 연대로 따지면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렵차진민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정착 생활을 했던 흔적이 굉장히 농후한, 유니크한 면이 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리플리카인데요. 박물관에 있는 리플리카인데, 조몽시대 인골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시기, 뭐 한 4,000년, 5,000년씩 된 이런 인골들인데 많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일본에서 인류학적 연구가 통계적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도레게 야인이 일본에 건너와서 이 사람들에서 호절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서일본에 상륙을 해서 수도작, 수도작이라는 건 이제 벼농사죠. 이 벼농사를 가지고 동일본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혼혈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해갖고 일본이 탄생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조몽 시대와 야웨이 시대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단절성이 있어요. 누리고 있는 문화에도 상당한 단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그렇게 사람 인골에도 차이가 있고 말이죠. 이거를 옛날에는 어떤 주변 환경, 엔바이론먼트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형질이 변화가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변동이 생겼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유전적인 풀에 유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에서부터 문화와 사람의 이주가 있었다는 것은 뭐 이거는 일본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나라 조선반도 무문토기 시대라고 돼 있죠. 예, 우리나라 무문토기 시대에 나왔던 문화적인 유산들인데, 이게 이제 일본 야외 시대 초기에 나온 건데 뭐 거의 방불하잖아요. 거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대륙에서 건너온 건 틀림없는데, 과연 그럼 사람까지 건너왔느냐 안 건너왔느냐, 사실 이게 문제였어요.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건 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과연 건너왔느냐 안 건너왔느냐가 그게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우리나라 민족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의 주장이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일본의 정설입니다. 정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 교과서인데, 역사 교과서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문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 특별히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그런 뭐 민족주의적 경향 때문에 지금 사실 자체를 뭐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자체가 지금 정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벼농사라든가 청동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금속기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일체의 문화 유산 세트가 사람과 함께 일정한 시기에, 일본 역사에서 일정한 시기에 한반도로부터 건너왔다는 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지금 교과서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일본사에서도 정설에 해당하고요. 문제는 어떤 양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사실 자체는 지금 뭐 거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쪽의 문화 패턴이고 일본 쪽 문화 패턴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전시를 쭉 해놨어요. 박물관에 가보면 이 정도로 갔기 때문에 어디선가에서 왔다 이거죠. 사실 이제 어디서 왔는가가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데, 뭐 금요일날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진주하고 여수반도 이 인근을 주목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람 사시던 분들이 가장 뭐 여러 군데서 갔겠지만 주로 가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뭐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왼쪽 부분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동모죠, 동모 창인데, 이런 모양의 노수로 만든 창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으로 전달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모양도 이제 일본 고유의 모로 바뀌어가는 모습. 이런 패턴이 이제 이런 동모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물에서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탁이라든가 동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반도에서 출발을 해갖고 일본으로 가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이제 형태학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사실 자체를 요즘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학자라는 소리 하는 분들은 인류학자건 고고학자든 간에 이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들 동의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양상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일본 교과서에도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서 나온 것, 일본 것, 뭐 거의 뭐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인골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이쪽에 이제 도래계 야유인,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쪽에 조mon계 야유인으로서 일본에 원래 살던 사람들, 이 머리뼈 모양이 차이가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야요이 시대의 전반적인 설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륙에서 건너왔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일본 박물관에 가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건너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의 정설이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느냐 그 부분에서 강론에서 갈리는 거죠. 사람들 의견이. 근데 이제 야요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몽 시대 다음 조몽 시대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고 야요이 시대 넘어오면 이제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벼농사가 이제 진행되는 패턴이 그 아주 고도의 이미 발전된 단계에서 마을 단위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을 단위로 한두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 벼농사라는 게 수도작이라는 게 뭐 논농사라는 게 택도 없는 얘기고 마을 단위로 건너와 가지고 마을을 꾸리고 그 다음에 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논농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큐슈 일본 큐슈 아시죠? 큐슈에서도 이제 일부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한반도에서 직접 건너와 가지고 처음 논농사를 시작한 지역이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라는 건 한반도하고 굉장히 깊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의 인골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 그 한 2000년, 3000년 된 뼈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데 일본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서 이 야요이 시대 인골만 해도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러니까 뭐 조몽하고 야요이 시대의 어떤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건데 우리는 지금 뼈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으니까 또 나와 있는 뼈도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보존 상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옛날 분들 뼈로서 좀 상태가 좋은 거는 되게 조선시대 뼈 같은 경우에 회광면에서 나온 뼈들이 상태가 좋고 나머지 뼈들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요이 시대 뼈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도이가 하마라는 유적에서 일단 리프리카를 이제 그 박물관에서 전시해 놓은 건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예,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이 야요이 시대 인골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쭉 하죠. 뭐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보면 이런 게 뭐 수천 개가 있다고 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인류학회를 가면 이렇게 야요이 시대 인골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요이 시대하고 조몽 시대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요 인골하고 요 인골이 동일한 축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 머리의 높이 있잖아요. 머리의 높이가 이쪽이 이제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이쪽이 이제 원래 일본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훨씬 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륙에서 건너온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이 머리 길이가 위아래로 길어요.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은 좀 더 동글동글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대륙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얼굴이 훨씬 더 평평합니다. 이쪽은 좀 굴곡져 있죠. 그래서
좀 입체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체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머리뼈 모양으로 제일 처음에 이 두 계통은 이거 환경에 의한 게 아니고 제네틱하게 전혀 다른 계통이 나중에 들어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이 머리뼈의 차이를 보고 그 일본 인류학자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단순하게 뭐 문화적인 전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간 건지 굉장히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했는데 그 60년대, 50년대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계속 그걸 주기차게 주장을 해서 사실상 인류학 쪽에서 이제 계속 그동안에 내려왔던 반신반의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 엎고 듀얼 스트럭처 시어리를 일본사에서 정설로 자리 잡게 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학술적인 성취가 됐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일본 박물관은 요즘도 아마 그럴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는데 조몽이를 하나로 보고 대륙계 야유인, 이주를 해온 야유인과 우리나라 모문토기인은 되게 같은 계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이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 조몽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져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게 가고 있는데 일단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몽인이고 이 사람들이 야유인인데 키가 한 3, 4cm 정도 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야유인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키가 한 3cm 정도 큰 걸로 돼 있고요. 머리뼈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머리뼈 높이가 차이가 있죠. 둘 다 남성불인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 부분이 지금 일본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처음 건너왔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도작을 시작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지역이고요. 출발점은 요 어딘가겠죠. 그죠? 최근은 요 일대를 주목한다고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요 일대를 주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요즘 책들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최초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무덤을 지성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지성묘라고 고인돌이죠, 고인돌. 근데 이거는 고고학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고고학하시는 분들은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전부 다 뭐 일본 교과서에 이렇게 다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정설이에요, 정설. 제가 한국 쪽, 우리나라 쪽 편을 들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다 정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일본 박물관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요 지역이 있죠, 요 지역. 요 지역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최초의 사람들이 도작을 시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게 큐슈지 않습니까? 이 큐슈도 보면은 요 지역, 그러니까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해갖고 동쪽 지역, 북동부 지역, 요 지역이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빈도가 높고 나머지 이 지역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인골로 얼굴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일본에서 생각할 때 대륙에서 건너온 한반도 계통의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유적들이 되게 여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여기에. 야유의 시대라는 게 이제 도작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수렵 채집 단계가 아니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쌀농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성의 포텐셜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텐셜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급이 분화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유의 시대가 진행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간, 집단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일본사에서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듯이 그 사람들 사는 그 마을 주변에 이제 이런 환호 해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인고를 발굴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살에 맞아 죽은 것 같은 흔적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머리뼈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몸통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분은 전쟁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머리뼈는 누군가가 들고 가버리고 아마 적이 들고 갔겠죠. 나머지 몸통만 남아있는 것을 따로 이제 아군이 수습을 해갖고 이렇게 매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대 일본인이 원래 살던 조몽인이라는 사람들하고 대륙에서 건너간 야요인이라는 사람들하고 두 계통이 서로 혼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정설이에요, 정설. 정설인데 그 디테일의 부분이 조금 현재 복잡해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일본에서 나오는 학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그 나오는 학술적인 동향은 여러분들에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요즘은 상당히 복잡한 설명을 어쨌든 간에 고고학과 인류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국하고 일본학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고 이 부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조몽인하고 야요인의 문제는 일본 사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련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금요일 날 학회에서 그 세션 심포지움의 인트로덕션으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관련된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하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본 측 그리고 우리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20년이건 30년이건 지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디테일 있는 매우 설득력 있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떤 민족적인 감정에 호소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팩트에 기반하고 논리에 기반한 쪽으로 연구 결론이 나오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올라오시는 후학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아마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해부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